이제 그 대회를 나갔다 오니까 이제 남은 건 빚. 금액을 정확하게 적지는 않았는데 1,000만 원 정도 내외로 썼던 것 같아요. 바리스타로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계대회 2위까지 하셨으면 당연히 한국 대회에서 1위를 하신 거네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네, 주위에 있는 팀원들이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라 제가 도움을 많이 얻었죠. 우선 제가 커피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 한번 해보자. 그때 가장 또 열정이 뛰어날 때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대회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모두 다 준비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계속 대회를 출전했고 계속 예선 탈락을 했고 그 중에서 처음 올라간 본선이 이제 브러스컵 챔피언십 국가대표 선발전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조상덕을 봤다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커피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아니라 이제 대회 룰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신다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바리스타들,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훌륭한 커피를 가지고 오고 굉장히 맛있는 커피들을 항상 들고 와요. 그러니까 저도 마셨을 때 이런 커피도 있구나 라는 부분을 항상 느낄 정도로 좋은 커피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대회라는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대회의 규격에 맞는 그 룰에 맞는 커피를 하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느냐가 저는 대회 순위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1등 못한 게 한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우리 대회라고 하는 건 모두 다 경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세계대회 가서 느꼈던 건 뭐냐면 거기에 안에서는 굉장히 축제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위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있는 세계대회 있는 바리스타들이 너도 어차피 챔피언이고 나도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축하해주고 그냥 즐겁게 놀자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같은 커피 한 잔 다 마셔보기도 하고 저는 충분히 재밌었고 충분히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커피 뭐 쓰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90플러스 게이샤 로터스라는 커피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썼을 때는 국내 대회 때는 90플러스 게이샤 줄리엣을 썼는데 그게 이제 키로당 17만 원 정도 됐고요. 이제 대회 때 세계 대회 때 들고 나갔던 거는 로터스라고 하는 커피인데 1kg당 4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키로당 40만 원. 네,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학생 때라서. 그러면은 연습할 때 총 한 몇 킬로의 콩을 쓰셨어요? 대회 때 시험까지 해서? 저희는 5kg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콩값만 200만 원. 네. 원래 이제 다른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커피를 사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학생이기도 했고 어리기도 해서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커피를 가지고 추출까지 하고 연습까지 맞춰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5kg만 제가 구입을 했는데 사실 쉽지 않은 금액이었죠. 그래서 로스팅 하시는 분이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붓는 방법이 익숙치 않았어요. 제가 완전 커피를 처음 했을 때였고 그리고 이제 라이트한 커피를 추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숙련되게 할 수 있는 바리스타가 많이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워낙 다들 잘 아시지만 국내에서도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저희 팀원들도 로스팅 프로파일을 잡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그 프로파일이 이제 다양화되고 사람들이 게이샤를 잘 볶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게이샤라는 커피를 다들 볶아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힘들어 했었고요. 그때 이제 해외에서도 게이샤라는 커피를 그렇게 많이 알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커피를 분쇄했을 때 심사위원 백룸에서 저 커피 도대체 어떤 커피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 향기가 훌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때 커피가 최고의 커피라고 생각해서 그 커피 이후의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소위 저희가 대회 준비할 때 그거보다 한 4-5배 비싼 커피를 구매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감동이 조금 밀려오지 않는 게 항상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세계대회 2등한 커피가 다시는 맛볼 수 없는 커피가 돼버렸네요. 그 친구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농장에서도 다시 그런 커피를 맛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마셔봤습니다. 그 커피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나무사이로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 나무사이로 대표님이 제가 대회에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좋은 커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수소문을 했을 때 흔쾌히 도와주셔서 그때 90플러스와 연결을 해줘서
네, 그 커피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무 사이로 사장님 사랑합니다. 제가 세계대회 나갔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워낙 우리나라 분들이 잘하시고 계시지만 선수가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추출도 잘해야 되고 로스팅도 잘해야 되고 커핑도 잘해야 되고 좋은 커피를 선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힘이 들기도 하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 정말 챔피언한 친구들을 보면 팀이 다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유를 선택해주는 팀도 있고 그걸 공급해주는 사람도 있고 로스팅 해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너 챔피언인데 로스팅도 이렇게 못하니 뭐 커핑도 못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모두 다 할 수 없어요. 챔피언이 되고 또 네. 세계대회에 입상을 하면은 바리스타로서 뭔가 기회도 되게 많아지고 네. 돈도 더 많이 벌고 할 수 네네.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 대회를 나갔다 오니까 이제 남은 건 빚. 빚이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회를 이제 하고 오면 나의 생활이 엄청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활에서 바뀌었던 건 뭐냐면 누군가 알아봐 주는 건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 순간에 커피라는 걸 굉장히 집중을 했다라는 거, 그때 제가 커피를 대하는 관점이 확실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에게 변화가 있었지 사실 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결국에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둔 바리스타가 됐다라는 게 지금 돌이켜봤을 때 행복할 뿐이죠. 저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주위에 있는 이제 바리스타들은 누군가가 알아봐주고 더 좋은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대회 나가실 때 한 얼마 정도 쓰셨어요? 국내 대회 때는 많이 썼던 것 같지 않아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안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용용 바리스타가 우승을 했던 시점부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떤 게이샤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떤 비싼 커피를 쓰느냐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정용용 바리스타가 우승했을 때 이제 무산소 발효 커피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격 경쟁에서 조금 멀어지고 바리스타의 추출 실력을 조금 더 보는 쪽으로 좀 변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세계대회 때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적지는 않았는데 1000만 원 정도 내외로 썼던 것 같아요. 다른 대회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이 금액을 썼다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죠. 네,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선수를 조금 양성을 했죠. 그때 이제 2명의 이제 국내 챔피언을 만들었는데 세계 대회에서는 아쉽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치라고 교육을 하고 선수를 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건 저의 역량이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키워주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바리스타로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회를 이제 우승하고 나면 당연히 뭐 좋은 이제 기회를 갖고 좋은 길로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회에서 성적만 거두고 잊혀지는 바리스타들이 많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외국에 나가서 커피를 배워야 한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근데 세계대회를 가면 대한민국 바리스타들이 정말 누구보다 잘하는구나를 저는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정말 우리가 매니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커피 시장 사람들이 브루잉 커피가 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페셜티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선보이고 커피에서는 정말 단맛도 있고 과일 향기도 나고 신맛도 부담스럽지 않게 있다라는 걸 천천히 알려주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전문가와 일반인들 간의 아직 그 갭 차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을까? 그거를 나만의 강요가 아닌 부분으로 하고 싶어서 약간 너무 이제 본인만의 이제 개성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잘못된 커피를 혹시 줬었을 때 그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스페셜티를 마시게 하는. 왜냐면 그 신맛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자극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레시피도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을 해보자는 생각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학위도 취득해봤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까지
서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항상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매장이라는 걸 해보는데 해야 되는 공부의 분야가 다르다라는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채널을 알았다면 이걸 한번 보고 났으면 조금 더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죠. 근데 하지만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많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생각해 주시는 부분도 많아서 그러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I'm sorry, my actions they haunt me and I'll never live it down.